자, 오늘 이제 골반인데 몇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이것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인체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체를 해야 된다. 골반이 아프다고 해서 골반만 봐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발생학적으로도 피부와 신경은 외배엽에서 함께 분열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골격도 실은 그 하나에서 이렇게 분열을 쭉 하는 것이죠. 피부와 신경은 하나고 근육과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뼈와 뼈도 뭐예요? 다 발생학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능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움직이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골하고 골반은 이게 하나다. 움직임에서도 서로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추 1번하고 요추 5번도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기능적으로는 함께 움직인다. 영향을 준다. 이 개념을 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추 1번과 요추 5번이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경추 1번의 문제는 요추 5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걸 해결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허리를 직접 뭔가 우리가 만질 수도 있지만 이 관계되어 있는 경추 1번 만져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개골과 골반이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본 그림이에요. 그죠? 두개골과 골반, 저평골과 미골, 후두골하고 선골, 축두골하고 장골, 악관절과 고관절. 결국은 골반의 문제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두개골의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두개골과 골반이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함께 움직이는 이 리듬을 통해서 내촉색을 내려보내고 올려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두개골과 골반은 이렇게 고유 움직임.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한번 신전하면 뭔가 한 번은 굴곡 간다는 얘기잖아요. 즉 굴곡 신전. 이걸 한 번으로 보는데 그것이 한 12번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1분에. 하나 이런 느낌으로 둘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내촉색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겁니다. 자, 근육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얘기했었죠. 우리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절하려면 근육에도 금방추라는 그 수용기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냥 단순한 운동에서는 그 금방추가 많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근데 미세하게 막 조절하려면 그 금방추가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은 금방추가 많은 근육은 미세 조정을 하는 근육들이다. 예민한 근육들이다. 그리고 자세를 아주 센시티브하게 조절해주는 근육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금방추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턱관절, 머리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반대쪽으로 이제 요 골반이 이런 근육들이죠. 중둔근, 요방형근 그리고 폐쇄근, 요근, 내전근들이 이 골반의 안정,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들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턱에서는 이 근육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골반에서는 이러한 근육들을 잘 잡아줘야 골반의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골반이 아플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다 봐요. 근데 여기를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도 보고 이쪽도 함께 보면 더 좋다. 근데 방향성 크로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오른쪽 골반의 문제는 왼쪽. 또 어떤 고객은 왼쪽에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오른쪽 골반. 왼쪽이 이명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오른쪽 골반. 왼쪽에 뭔가 이석증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오른쪽의 골반. 뭔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더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보는 만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내가 보는 시야가 적으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협근,
네, 볼 쪽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저기는 교근 축두근, 내익상근, 외익상근 이런 근육들이죠. 좀 잘 보시고 이것도 한번 봤죠. 모든 감각기가 서로 통합이 돼서 우리가 어떤 한 동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뭔가 고장 나면 이런 것도 다 연달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저께 저한테 이제 한 분이 막 좀 부탁한다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이석증이 있어요. 이석증. 그래서 그 귀 전문의한테 가서 좀 치료를 받고 막 했는데 그 전문의도 그 고객, 그러니까 어저께 저한테 왔던 그 고객의 이석증이 있는 위치랑 비슷한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이석증은 잘 안 나서요. 그냥 이렇게 적응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간 이석증이 생기면 혀는 막 어지럽고 핑 돌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좀 하면서 그때 그냥 처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 듣고 한편 내심 걱정되잖아요. 그 전문의도 안 된다는데 나는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러면 실험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서너 번 돌려보실래요? 그랬더니 어지럽대요.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했더니 오른쪽도 어지럽대요. 보통은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그러길래 이석증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어떤 신경계랑도 영향이 많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오른쪽이 좀 더 심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귀는 구조적으로 누구랑 관계가 많냐면 이 턱관절하고 관계가 많죠. 이공이라는 게 측두구라고 이 하악 관절 돌기가 만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귀 하면 턱관절, 이것도 함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턱관절하면 경추 몇 번이에요? 우리가 봤죠. 2번하고 관계가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은 아까 봤던 이런 근육들이죠. 특히 내익상근, 외익상근.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가 좀 더 크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경추 2번도 봤더니 오른쪽으로 온가 뭔가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이 턱도 이렇게 금이 가서 수술도 하고 그랬대서 2번을 교정하기가 두렵더라고. 엑스레이도 못 보고 해서 그냥 근육만 잘 풀었어요. 근육 잘 풀고 경추 2번 우리가 경막 이완했던 거 기억나나요? 빨면서 발끝 뒤로 젖히고 뭐 이런 것들 그거 해주고 2번의 변이에 따라서 액티베이트 한번 딱 자극해주고, 그리고 골반으로 왔는데 골반에서는 이 고관절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관절 좀 해주고 뭐 그런 정도 좀 이렇게 저렇게 봤어요.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저도 감사하게도 그분이 괜찮아요 하면서 굉장히 감동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봐줬어요. 이제 자동차에 이분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목이 깔렸어요. 그냥 보통 우리 의원도 버스에 발목 깔려도 그냥 큰 문제가 없던데. 근데 이분은 아주 상처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쳐서 나이가 뭐 한 40 중반 가까이 되니까 다 잊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면요법이라는 거 아세요? 최면요법은 결국은 나의 인생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 거고, 내 기억 속엔 없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연결된 코드가 있어요. 그거 하나를 잡고 가면 이런 것들이 서서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거든. 저편에 있던 기억들이. 그래서 발을 그때 당시로 가서 봤더니 아직도 막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45이 돼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막 힘들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쪽으로 가는 순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 줬어요. 기회 되면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몸이 기능이 서서히 나빠졌던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하나의 문제는요. 여기로 끝나질 않아요. 얘랑 연결된 무엇인가가 서서히 자꾸 함께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거거든요. 또 발을 해보니까 한의학적으로는 또 신장이네요. 그래서 느낌상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가수던데. 그래서 다시 보면 그분이 발목이 다쳤었고 힙조인트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연이든 어떤 필연이든 어떤 경우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다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드러난 건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지. 이명 이석증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된 것 같았어요. 그림이. 그리고 그거 나온 대로 해줬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귀만 본 건 아니죠, 그죠? 이 귀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의가 봐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됐거든. 귀에 문제가 있다고 귀만 보면 안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의 뭔가 연계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반응한 결과물이죠. 자, 그러면 골반하고 여기 연결된 머리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그 중심에 있는 경막도 틀어진다 얘기했었죠. 실제로 이렇게 골반 틀어지고 얘가 같이 틀어지면 그 중간에 있는 중추신경 걔가 이렇게 좀 꼬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 하나하나가 다 나와서 우리 오장육부와 근육을 조절하는데 이게 틀어지면 뭐하게 되겠어요? 이런 기능들이 나도 모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골반만 잘 잡아도 척추와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장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골반 하나 만짐에 있어서 뭐예요? 결국 가볍진 않은 거죠. 그죠? 그냥 골반만 보면 여기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짐으로써 여기도 좋아지고 더불어 오장육부까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골반을 보게 되면 그 골반에 대한 더 집중도가 생길 거고, 그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 해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까 경막 얘기했던 거죠. 골반 한번 볼게요. 골반은 크게 장골이라는 뼈, 자골, 치골, 천골, 미골, 이걸 해서 이제 우리가 골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장골, 좌골, 치골은 원래 하나의 뼈로 융합이 돼 있어요. 하나의 뼈로 됐어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 성장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뼈로 됐어요. 그게 여기에 관골이라는 거예요. 자, 얘는 여기 고관절 있죠? 이 고관절이 들어가 있는 이 구멍을 우리가 장골와라고 얘기하는데 이 와를 중심으로 해서 자골이 하나 갈라졌고 치골 부위가 하나 갈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장골 부위가 하나 갈라졌어요. 그래서 몇 개가 돼 있었다고 어렸을 때는요? 3개. 근데 성인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뼈로 돼 있어요. 그 하나의 뼈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관골, 힙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관골은 장골, 좌골, 치골 요 3개를 일컬는 말이에요. 장골은 요 위를 얘기하죠. 장을 보호하는 뼈, 장골. 여기 소장대장이 다 여기에 걸쳐 있거든. 그러니까 장을 보호하는 뼈 무슨 뼈? 장골. 그 다음에 앉으면 닿는 뼈, 앉을 좌자, 자골. 그리고 요 앞에 부끄러운 곳에 있다 그래서 치골.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들춰내는 걸 치부를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치골 얘기합니다. 요 관골 안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천골 또는 선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천골이라고 할 때 천은 우리가 천거한다라고 할 때 그 천을 써요. 우리가 요추,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떠받친다. 천골. 근데 요 안에서 뭐가 생겨요? 생명체가 생기네. 아주 신선한 부위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선골. 그러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꼬리에 있다. 꼬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걸 꼬리뼈, 미골 얘기하죠. 그럼 뼈와 뼈가 만난 거 다 뭐예요? 관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골과 즉 관골과 천골이 만난 요 부위를 우리가 이제 천장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 요 관골에서 특히 요 위쪽을 장골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누면 여기에 뼈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후상장골구라고 그래요. 후상장골구. 장골 뒤쪽 위에 있다 그래서 후상장골구. 약으로는 PSIS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티리어 슈피리어 일리악 스파인에서 PSIS 후상장골구. 그 다음에 이 앞에 턱 붉어진 뼈 있죠? 얘는 앞쪽에서 장골 위에 있다. 그래서 전상장골극, 전상장골극, A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위치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알아놓을 건 천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골 요 위쪽을 천골 기저부, 세이크럴 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천골 기저부. 그 다음에 천골이 이렇게 뾰족해지잖아요. 천골 첨, 뾰족할 첨자를 써서 천골첨. 세이크럴 에픽스라고 얘기해요. 뾰족한데. 그 다음에 꼬리뼈, 미골. 이 골반에도 역시 인대가 아주 풍부하게 부착되어 있어요. 우리가 발을 할 때 말했지만 인대가 많이 있는 곳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관절의 안정성, 관절의 섬세한 운동, 이것들이 요구되는 곳이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골반에 있는 관절들은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관절이 제 위치에 다 자리를 잡아야지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도 많고 앞쪽에도 많이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인대에는, 인대 안쪽에는 뭐가 많냐면 관절낭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요? 이 관절낭하고 인대들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관절의 위치를 감지하는 관절 수용기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이런 부위에 과긴장도가 형성되고 만져보면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풀어주면 좋은데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이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았어요. 이렇게 뒤로 돌면 천골은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모든 관절은 톱니바퀴처럼 돌아요. 톱니바퀴처럼. 다시 한번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았어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천골은 어디로 돌까요? 앞으로 돌아요. 그래서 제 손을 잘 보세요. 이 골반이 뒤로 돌면 천골은 앞으로 그리고 약간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쪽은 공간이 좁아지는데 이 아래쪽은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죠. 그러면 인대는 늘어나는 부위에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과긴장이 돼, 아래가. 이 부위가. 여기 혈자리를 보면 질변, 좌골 그런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여러분들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꾹 눌러주고 있으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런 이 해부학적인 구조도 중요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그 기전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골반을 만질 때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이 골반 위에 척추가 얹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는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요추가 돌아가면 골반도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세 개의 구조물이 있어요. 천골, 관골, 요추. 요추에 의해서 천골과 장골이 틀어질 수 있고, 천골에 의해서 장골과 요추가 틀어질 수 있고, 장골에 의해서 천골과 요추가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요인이냐, 이걸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지만 이 부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서로 이렇게 생체 역학적으로 이렇게 참 복잡하게 움직여요. 그걸 좀 알아놓으시는 게 필요한데, 하나만 더 갈게요. 얘가 이렇게 후방이 되면 천골은 앞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요추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여기 극돌기가 있다면 요추는 왼쪽으로 돌아갈까요? 오른쪽으로 돌아갈까요? 왼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왼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면 오른쪽 천골은 앞으로 가고 거기 위에 있는 요추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보시면 이 요추 4번과 5번에는 장요인대라는 게 있어서 이 장골 전면에 아주 강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골이 이렇게 돌아갔느냐 저렇게 돌아갔느냐에 따라서 요추도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천골도 그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팠을 때 또 자골신경통이 있을 때는 이 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골, 천골, 요추. 그럼 골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골반에서 다 받아줘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 골반에서부터 실은 힘이 위아래 사지로 퍼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골반이 그 코어 머슬, 우리 몸을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임상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우리가 팔을 들 때 여기에 근육이 먼저 쓰인다고 생각하지만 얘들보다 더 먼저 쓰이는 게 코어 머슬이 먼저 쓰이더라는 것을 많은 임상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래서 손을 들거나 다리를 움직일 때 뭐부터 쓰인다고요? 복부, 골반에 있는 핵심, 중심에 있는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코어 머슬이 먼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치적으로 중력과 이 지면 반력이 이쪽에서 모이게 되고 움직일 때 실은 여기서부터 또 힘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골반은 모든 힘의 이합집산인 곳이다. 결국은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위나 아래의 문제가 다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개념. 그럼 골반의 구조에서 이거 하나만 더 보죠. 이건 무슨 뼈인가요? 천골이죠. 천골. 천골의 이 외측면을 보는 거예요. 제 몸으로 보면 이렇게 있고 왼쪽에 천장 관절을 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사람 귀 모양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이상면이라 하고 여기를 이렇게 반절 나누면 후면과 전면의 관절의 특징이 달라요. 유일하게 우리 인체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요. 특징이. 하나의 관절면에 두 가지 관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앞쪽은 활액관절, 뒤쪽은 섬유관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쪽 활액관절이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잘 움직이죠, 아주. 그죠? 아주 잘 움직이죠. 활액관절은. 뒤에는 섬유관절이에요. 섬유관절이 대표가 되냐면 이 골, 두개골. 여기도 섬유관절이에요. 이거 잘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분에 12번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쪽은 그만큼
움직임이 잘 일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단순히 이런 것 같지만 이렇게 꼬여 있어요. 여기가 얘랑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고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꼬여 있듯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딱.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맞물려 있으면서 움직여요. 얘가요. 자, 이제 구조는 그렇게 받고, 그럼 이 골반이 정상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확인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이거 무슨 뼈라고 그랬어요? 위치. 뭐라고 그랬어요? 후상 장골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골반. 이쪽만 보면 관골. 관골은 그런데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장골, 앉으면 닿는 뼈, 좌골. 앞에 부끄러운 곳에 있다, 치골. 요 장골 뒤에 펄록 튀어나온 거, 이걸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후상 장골근. 요게요, 좌우측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되고 장골릉이 이렇게 수평이 되면 일단 골반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좌우의 장골릉이나 여기 후상 장골근을 봤을 때 좌우의 높낮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그럼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얘가 틀어졌다는 얘기는 청골도 틀어졌다는 얘기고, 청골이 틀어졌다는 얘기는 척추도 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 기준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장골릉이 수평, 요게 수평. 그 다음에 이 청골도 수평. 그래야지 좋은 거죠.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얘가 이 수평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은 후하방이라고 그래요. 골반이 뒤로 돌았다.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돌아요. 전방이 됐다. 그렇게 골반이 후방이 된 사람은 다리 길이가 짧아요. 골반이 전방으로 간 사람은 다리 길이가 길어요. 그럼 장골릉은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 때 이게 높아 보여요. 긴 다리 쪽에서 좀 높아 보이고 짧은 다리는 약간 좀 낮아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방, 외방이 있어요. 이 정중심에서 이 장골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가면 이걸 외방, 즉 바깥쪽으로 향했다. 이게 안쪽으로 가면 내방, 이렇게. 이것도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 중심, 엉덩이 골 있잖아요. 이 골에서 여기까지 재봤더니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엉덩이가 펑퍼짐하고 여기는 엉덩이가 좀 좁아요. 넓은 쪽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골반이 이렇게 밖으로 돌았을까요? 이렇게 안으로 돌았을까요? 이렇게 넓은 쪽이 이렇게 안으로 돈 골반이에요. 이렇게 안으로. 잘 이해가 안 가죠? 아주 쉬워요. 잘 보세요. 얘가 이 안쪽으로 돌면 내방이라고 그랬죠. 안쪽을 향한다. 그럼 우리 선생님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돌고 있어요. 이게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넓어 보이죠? 얘가 지금 밖으로 돌고 있어요. 그럼 얘가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좁아 보이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이 골반이 이렇게 안쪽을 향하면 여기가 어때요? 넓어 보이죠? 그래서 엉덩이가 오른쪽이 넓네. 그럼 그쪽 골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방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준이 필요하죠. 뭐든지.
이것은 요 시상면에서 본 거예요. 아까 관상면에서 봤다라면 요 후상 장골국하고 요 앞에 있는 전상 장골국이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수평,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랑 점이 이렇게 수평에서 후상 장골국이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온, 어느 정도냐면 한 10도 정도, 12도 정도 약간 올라오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골반은 후상 장골국과 전상 장골국이 수평에서 어디까지요? 12도. 요 정도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골반의 위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뒤로 많이 돌았어요. 뒤로 많이 돌아서 12도 이상이 막 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뒤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많이 돌았어요. 이렇게 엉덩이가. 그러면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쭉 돌면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자세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이 다시 정리합니다. 후상 장골국하고 전상 장골국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너무 뒤로 돌아가면 이걸 우리가 뒤로 돌았다 후방 경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게 척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다 돌았다 그러면 전방 경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역시 척추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하나 더 볼 것은 여기 전상 장골국하고 이 치골이 이게 수직선상에 딱 만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 확인하기가 좀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전상 장골국하고 치골을 딱 이렇게 댔을 때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전상 장골국은 여기고 치골은 약간 이렇게 왔네요. 그럼 뭐예요? 골반이 뒤로 도는 거고, 전상 장골국보다 치골이 좀 더 뒤에 가 보이네.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전방 경사가 된 거고. 기준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이거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원리만 아세요. 모든 뼈와 뼈는 만나서 관절을 이루잖아요. 그 관절이 움직일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 이해됐죠? 뭔가 그래도 뒤로 돌면 어떤 것은 앞으로 가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 장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장골이 이렇게 뒤로 돌면 청골은 앞으로 돌려고 그래요. 그 결과 요추는 약간 전만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볼게요. 장골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요. 이렇게 앞으로 돌게 되면 청골은 이렇게 뒤로 돌려고 그래요. 그 결과 요추도 청골 따라서 이렇게 방향성이 좀 틀어지거든요.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니에요. 요 앞에서 요거 설명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설명하면 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아.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면 청골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 얘기한 거예요. 장골이 앞으로 가면 청골 어디로? 뒤로 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달라지니까 좀 헷갈리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까는 이렇게 뒤에서 봤다라면 이제는 이렇게 측면에서 그런 움직임을 이제 한번 더 보자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복잡하긴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도 움직임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천골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뒤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천골이 뒤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림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얘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면 앞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앞으로 가면 이 반대편에 있는 놈은 뒤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골이. 그래서 이 뒤쪽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그림상으로 보면 얘랑 움직이는 축에서 이렇게 갔냐 저렇게 갔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움직임의 축에서 천골이 이렇게 돌았느냐 저렇게 돌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골반 장골 때문에 천골이 틀어지고 요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천골 때문에 장골과 요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야? 요추 때문에 천골과 장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해되시죠?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라면 장골일까요? 천골일까요? 요추일까요? 사람마다 증상마다 우리가 이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지만 일단은 천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곳에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골의 문제를 확인하고 치료해 주는 것.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장골이나 요추를 봐도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로 보면 일단 천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